가족 간의 동상이몽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연입니까? 글 제목이 네. 그러니까 엄마와 새언니가 SNS 때문에 싸웠어요입니다. 흥미지진하죠 벌써. 네네. 이제 어머니가 네. 원래 SNS 같은 걸 안 하시고 잘 몰랐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아유 내가 며느리랑 그 SNS 같이 하는데 너무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나 봐요. 아하. 본격적으로 SNS 공부에 들어갑니다. 아. 어머님이. 그래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해서 이제는 댓글도 달고 네. 사진도 올리고 이제 SNS가 사실 좀만 배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 그 부러웠던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네. 며느라 나랑 SNS 하자. 어허. 이제 그렇게 이제 SNS 하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 새언니가 네.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은 요즘에 SNS 하면 이 학부형들이 네. 뭐 어제 왜 술을 먹었냐, 뭐 어제 누구를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아요. 아, 사생활에 대해서도?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자꾸 공격을 하니까 SNS를 잘 안 해요. 원래 네, 원래 잘 안 해요. 이분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안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게 자꾸 누군가가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예. 또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하.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네. 어머니가 아이고 내 그 소원인데 네. 그거 좀 SNS 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느냐. 아하. 그러면서 이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의 마지막 단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야 며느라가 이거 하나 못 들어주냐, 아이고 이렇게 돼서 끝날 줄 알았는데 불화란 지금 단어를 쓰셨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결혼 후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 원하는데 같이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며느리도 사실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죠. 웬만하면 해주고 싶었었는데 네. 며느리도 또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이 고맙다. 아이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셔서 고맙지만 네. 내가 유치원 교사라서 사생활도 주의해야 되고 특히 유치원 원장님이 SNS 자제라고 했다. 아, 원장님 그런 말 원장이 해요? 교사한테 자제하라고 한 상황에서 또 SNS를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네. 제가 좀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뵐 테니까 아하. SNS는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하. 어머니는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입장이 이제 반영되면 백성 변호사님 그냥 네. 이렇게 잠깐의 이렇게 뭔가 이 의견은 달랐지만 잘 마무리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더 거기서 물러나질 않았어요. 아하, 물러서지 않았다고요? 아하. 네, 좀 전에 이제 뭐 유치원 원장님까지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라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네. 그 아들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에. 며느리랑 SNS로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면 네, 그냥 아들 이름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까지 네. 하면서 물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 이게 공방이 참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이에 대한 또 며느리 반응이 있습니까 손 변호사님? 결국 이 며느리 폭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시누이가 쓴 건데요. 네. 새언니가 결국은 폭발했습니다. 아하. 아이들을 안아들고서 친정으로 갔다고 해요. 세상에. 왜냐하면 수십 번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다. 나를 강요하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니까 아하. 싸우고 친정으로까지 가게 됐는데 네. 이 엄마한테 이 SNS를 알려준 게 이 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새누이한테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라고까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글을 올리신 분까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지금 자책감을 느끼게 될 정도인데 아니 근데 허 소장님 네. 며느리이시기도 하실 테니까 네. SNS 하자는 게 부담입니까? 부담이죠. 부담이에요? 아무래도 좀 감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 방송도 저희 시부모님이 보시고 계실까봐 사실은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오늘부터 이제 그, SNS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말로 유치원 선생님들이요 SNS를 하다가 퇴사를 당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며느리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가방을 싸고 어딘가지 갔다라는 것은요. 아마 이거 하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기존부터 좀
믿지 못하시는 거라던가 아니면 자주 연락을 해라, 자주 찾아와라라는 말씀들을 계속하시면서 그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SNS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 그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연을 제가 쭉 읽어봤었는데요. 이 SNS를 하자고 한 요청한 게 여러 차례 됐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시누이겠죠, 시누이. 이 며느리한테는요. 시누이가 좀 늦게 왔는데 그래서 그날 가족들이 저녁 먹다가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뭔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참아왔던 며느리 이제 속사포처럼 다 내뱉었다고 하는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이거 진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며느라가랑 이렇게 좀 소통하는 차원에서 SNS 좀 같이 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아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네. 어머니 입장에서 손주의 일상 같은 거 사진 이런 거 올리는 거 보고 싶겠죠.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나면 아마 제 카톡에다가 잔뜩 손주로 도배할 것 그럴 같은데요.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난 며느리하고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는 그 신식 어머니 이런 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자랑 싶지 좀, 않겠어요? 이제 그런데 뭐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거 자랑하고 싶어도 애걸복걸 해가지고까지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은데 네.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도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하. 이제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이 단톡방 만들어 놓고 며느리하고 이 수시로 교통하고 통화하면요. 며느리 입장에서 사실 감신해지는 통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일상이 일거수일투족이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중계방송되고 있다는 느낌도 사실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직업의 특성도 특성이지만 네. 사실은 통제받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SNS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요. 네. 이거는 사생활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애건 어른이건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네. 그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단순한 뭐 카톡방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무슨 인스타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며느리 쪽에서 조금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이거는 멀쩡히 끝날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유치원 선생님은 SNS에서 뭘 오르면 누군가가 학부형들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둔 일도 생긴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계정만 만들면 돼요. 계정 만들고 아무것도 안 올리면 됩니다. 만들어만 주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 거에 가서 댓글만 좀 달아드리면 돼요. 네. 자기 사생활을 안 올려도 된다는 소리인데 네.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아니 난 죽어도 못해하고 아이를 다 데리고 친정까지 가는 현실인 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당 SNS는 저희가 풀네임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트땡땡입니다. 트땡땡. 트땡땡 네, 같이 하자 알겠어요. 하는 건데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각 직장에서 지금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단체 SNS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급자가 뭘 올리면 거기에 이른바 읽고 씹는다는 표현. 그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게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야 나랑 목욕탕 한번 같이 가자라는 그런 강요가 있었으니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야 얘야 이 나랑 SNS를 같이 하자라는 요청에도 지금 이렇게 부담감이 된다는 거예요. 홍수민 아나운서 이 사연을 읽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세 부류의 댓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이 시어머니의 입장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며느리의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 뭐 아하.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 시어머니가 좀 너무했다라는 네. 반응도 보였고 아하. 또 역시 가족 간에는 SNS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댓글까지 확인할 수 아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네티즌 분들이요 참 글쎄 뭐 공평하다고 할까요? 아니 냉철하다 할까요? 한쪽 편만 지금 들어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에게 좀 잘 설명해야지라는 글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라 못합니다가 아니라 네. 왜 못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러니까 이 지금 글을 남기신 분은
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하. 선생님들 절대로 SNS를 하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 남자친구나 남편 보고 학부모들이 항상 한마디씩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엔 어디 갔네, 술을 많이 먹었네, 뭐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사진 올렸네 이러면서 수군수군대고 뒷말이 끊이지 않으니까 직업상 이거는 사용하기 힘드니 이거는 제가 소통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근데 제 직업이 SNS를 할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라고 좀 이렇게 좀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아하. 시어머니가 그렇게 끝까지 하자고 네. 했겠느냐. 아하. 이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며느리의 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 반대로 시어머니가 너무해요. 이 글은 어떤 글이 올라와 있습니까? 일단은 도를 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아하. 직장의 어떤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글들도 있는데요. 또 네. 이것 말고도 다른 일 때문에 좀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글도 있는데 제가 뭐 그 빅데이터 전문가한테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홈피기만 SNS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용자가 급감한 원인 중엔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일촌 신청하고 여러 가지 친구 신청하면서 SNS라는 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과 사생활을 공유하는 건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친구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면 부담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좀 시어머니가 간과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며느리는 수십 번 이야기를 드렸다고 보니까 충분히 본인 설명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수십 번 했는데 거절하는 며느리한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네. 며느리는 이렇게 수십 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끝끝내 하자고 하니까 이 역시도 상처가 돼서 이게 SNS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부 간의 갈등이 지금 SNS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며느리 입장, 아까 이제 시어머니 입장 제가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 얘기했잖아요. 며느리 입장을 꼭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게 꼭 학원 교사라서 그 SNS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다 해요. 왜 그게 그 무슨 문제가 남자 아까 감시 통제 부분은 하는데 왜 그거 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우리 백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정만 만들어 놓고 댓글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계정을 만드는 순간 네. 시어머니하고 이 교통하는 계정이 성립되는 순간 이제 수시로 문안 인사가 가야 돼요. 그건 의무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건 의무가 되고요. 네. 그리고 가족 간에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사실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올려서 시어머니한테 알려야 되는 어떤 의무감. 그게 이제 부담감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든요. 그게 싫은 걸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럴까요? 댓글 중에 앞서도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광고 카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간의 SNS 좀 금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가족 간의 SNS 피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상사와 SNS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가족이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네. 아마 가족하고는 이제 회사 약간의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라. 그래서 누리꾼들 반응은요. 우리 시부모님은 SNS 친구 신청했는데 그 즉시 탈퇴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또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Y세대는 SNS가 아주 기본인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네.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하.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생뚱맞은 제안이지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지금 이게 갈등이 생겼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요.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짬을 내서 두 분이 목욕탕 한번 가서 등 밀어드리면서 한번 이 속갯말을 해보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건 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항의가 빗발칠지 모르겠습니다.